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업자 멤버가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호치민의 어떤 기숙사 업자가 저를 씹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게 불이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솔직히 호치민에서 기숙사 하신다는 분들 뭐 얼마나 제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방에 보통 4명에서 8명 그렇거든요. 그리고 기숙사비도 저희보다 비싸면 비싸지 싸지는 않아요. 그런데 할 얘기 있으면 앞에서 하지 왜 꼭 뒤에서 합니까? 나 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기숙사 시설로 압도하고 실력으로 승부를 하겠다. 국제결혼 서류하면서 적어도 내 손님들한테 좋은 시설 제공하고 그리고 일 깔끔하게 해주고 최대한 비용 낮춰주고 그게 나의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국제결혼판이라는 게 이상하게 서로 깎아내리기 바빠요. 여기 국제결혼 업자들 보면 서로 사기꾼이래. 아이고 이게 구독자님들도 어떤 팩트를 보실 때 이 사람이 사업자가 있는지 없는지 현지에 어학원이나 기숙사나 실제 사업자가 있는지 이 팩트를 보고 어떤 거래를 하세요.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국제결혼 관계된 일도 하긴 하지만 서류 관계된 일도 하고 어학원 사업을 하고 싶어서 어학원 때문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꼭 금전적인 투자가 아니에요. 어떤 커리큘럼이나 어떤 국제결혼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배려 이런 걸 하려고 저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직접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희 기숙사비 180만원입니다. 물론 설 지나면 한 200으로 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 번 돈을 받으면 추가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2달을 있든 6개월을 있든 1년을 있든 제가 이번에 기숙사를 새로 만든 것도 제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한 10개월간 기숙사를 운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연계된 기숙사로 좀 썼는데 제가 이번에 새로 단장해가지고 기숙사를 마련을 했어요. 저희 기숙사 방 3개 있는데 사실은 방이 4개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숙 인원은 9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9명이 차면 사람을 받지를 않아요. 예전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력이라는 거는 다른 게 실력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기숙사를 운영한 경험치를 쌓아서 소수의 인원이지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보고자 이번에 실험적이긴 하지만 새로운 방식의 기숙사를 한번 다시 해보는 거예요. 기존에 운영을 할 때 신부들이 만족을 느꼈던 부분만 포인트로 잡아서 하는 겁니다. 제가 기숙사를 운영을 해보니까 신부들은 한 방에 너무 많은 인원이 있으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숙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제한을 했고 또 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한국 시설하고 굉장히 비슷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기숙사를 꾸몄어요. 예전에 제가 5년 전만 해도 돼지우리 기숙사 이런 게 좀 있었고 요즘 들어서는 많이 물어보는 게 에어컨이 달려있냐 안 달려있냐 그리고 기숙사 위치가 어디냐 이런 거 굉장히 좀 첨예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새로 기숙사를 오픈하고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왜? 첫 번째로 1군, 3군, 10군 접경지역에 상당히 비싼 지역 중에 하나인 거주지역에 기숙사를 우선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3군에 있는 세종학당과 1군에 있는 세종학당 모두 오토바이로 5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름대로 저희 그 노하우가 반영이 된 거고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제가 제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추가금을 별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신랑이 어떤 요청이 있어서 그에 대한 합의사항으로 신랑이 돈을 낸 경우는 있어도 기숙사비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호치민에서 2인 1실, 3인 1실 이런 기숙사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뭐 어떤 분들은 자기 마누라만 혼자 쓸 수 있는 기숙사가 없냐 그러면 그런 거는 그냥 독방 얻어서 살아야죠. 기숙사라는 거는 1인실은 사실 힘들어요.
저희 기숙사에 있는 동네 방 하나짜리도 한 800만 동, 700만 동 그래요. 아무래도 중심가라 그런 것도 있지만 결론은 실력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동안의 경험치를 가지고 신랑에게 별도 추가 요금을 받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신부를 한국에 갈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력입니다. 그리고 저희 비자 지금까지 못 받아준 게 없어요. 처음부터 자격 요건이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예외 조항 빼고는 서류가 부실하거나 저희가 게을러서 어떤 비자를 못 받아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왜? 저희 쪽에 행정사님도 계시지만 저 그리고 호치민의 서류 담당자 베트남 스텝 4명이 붙어서 비자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얘기하고 실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소득요건 미비인데 그래도 한번 신청해보겠다 하는 거나 그런 거 말고는 거의 비자가 안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럼 실력은 뭐냐? 실질적인 비용입니다. 저희 베트남 국제결혼 서류 비자까지 150만원, 기숙사 180만원 합격할 때까지. 그러면 이걸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2달 있는 분한테는 비쌀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어 교육을 하다 보면 2달, 3달 있는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신부가 시험 떨어져가지고 몇 개월 더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어학원비만 다시 내고 다니시면 그냥 그렇게 기숙사비는 안 받고 같은 한국 사람끼리 도와주는 입장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서류비도 150만원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저랑 거래하는 행정사나 국제결혼 업체도 대략 1000불은 줍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러면 개인한테 150만원 받는 게 과연 많이 받는 건가요? 일 똑같이 해주고 똑같이 받아요. 저는 그 정도면 우리 식구들 월급 줄 수 있으니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은 이거예요. 사업자 내고 정상적으로 하는 업자라는 겁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기숙사 사업 하시는 분들, 한국에 사업자 내고 하시는 분들 몇이나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한국에도 베트남에도 사업자 다 가지고 있고 우리 결혼 서류는 행정사님의 검수하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 이상 어떻게 더 이상 공신력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립니까? 사실이 그런데. 그럼 호치민이나 하이퐁에 서류나 기숙사 한다는 업자들 사업자 내고 합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을걸요? 저를 뭐라 할 게 아니라 본인들 실력이나 갖추고 뭐라고 하세요. 구리다고 하지 말고. 아니면 개똥 철학이라도 좋으니까 본인들도 유튜브 하면서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하던가. 남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하게 영상 올리면서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하고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부지런하게 일하는 저를 탓하려면 본인들도 그 정도는 하면서 구리다고 하거나 아니면 욕을 하던가 하세요. 그 주제도 안 되는 그런 양반들이 뒤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 하는 거 꼴같잖아서 오늘 이런 얘기 해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어떤 근거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화번호까지 확보했는데 전화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입 조심하시고 확인되는 얘기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